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프롤로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의록 4단원 산염기 대사장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오늘은 그 개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자세한 강론들은 다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산염기 조절 장애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죠. Respiratory Acidosis, Metabolic Acidosis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몸에서 산과 염기가 도대체 어떻게 생성되고 조절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산은 크게 2가지입니다. Volatile Acid, 그러니까 휘발성 산과 Non-Volatile, 비휘발성 산 이렇게 2가지죠. 첫 번째 Volatile Acid를 보면 이제 휘발성이다. 말 그대로 공기 밖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 해당하는 거는 이제 CO2에 의해서 생성되는 H2CO3, 탄산, 카르보닉 애시드,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셀룰러 레스피레이션에 의해서 CO2가 항상 생성되고 있죠. 이때 생성된 CO2는 카르보닉 안하이드레이트에 의해서 H2, 물과 결합해가지고 탄산이 되고, 이 탄산은 물에서 이온화돼가지고 프로톤과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CO2가 풍부한 말초 조직에서는 이런 식으로 탄산에 의해서 프로톤이 많이 생성되고, 왜냐면 요게 많기 때문에 지금 평형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다음에 그 폐에서는 다시 CO2를 배출하잖아요. 그럼 이제 CO2가 적어지니까 다시 평형이 이렇게 거꾸로 가가지고 산이 줄어들고 CO2를 결국 이제 산의 원천을 내보내는 형태, 배출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volatile acid는 우리 몸에서 꾸준하게 생성되는데 조절하는 거는 주로 호흡이다. 그래서 만약에 호흡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은 minute ventilation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CO2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H3나네. 그 이제 프로톤이 계속 많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애시도시스를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숨을 너무 많이 쉬면은 이 H 플러스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산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니까 알칼로시스를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즉, volatile acid는 respiratory acidosis, respiratory alkalosis에서 제일 먼저 변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공기 중으로는 날아갈 수 없는 fixed acid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단백질이나 아니면 포스폴리피드의 대사 결과로 생성되는 sulfuric acid, phosphoric acid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actic acid 이런 것도 항상, 그 다음에 ketoacidosis 항상 우리 몸에서 조금씩 생성되고 있죠. 이건 organic acid들, inorganic acid들이 꾸준하게 몸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데 모종의 병태 생리에 의해서 이런 키토 아시드나 아니면 락틱 애시드가 너무 많이 생성된다면 역시 애시도시스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의한 애시도시스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대사성 산증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애시드들이 생성되거나 제거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몸의 pH가 막 요동을 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요소들, 버퍼, 우리말로 완충 용액이라고 하죠. 이런 버퍼들이 우리 몸에 참 많습니다. 요 위에 얘기도 그렇고 여기 뒤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이게 뭐 수능 때나 보던 화학 얘기인데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새로우시죠. 뭐 어쨌든 이 버퍼에 보면은 이제 버퍼의 중요한 게 이제 그 pKa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pKa 수치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 몸에 많은 버퍼들은 physiologic pH, 그러니까 이제 pH 7.4죠. 거기 근처에서 버퍼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세포 밖에서는 주로 그 이제 HCO3가 중요한 버퍼가 되겠고, 그 외에는 이제 포스페이트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세포 안에서는 이제 뭐
오르가닉 포스페이트, AMP, ADP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버퍼의 기능을 하고 또 프로틴, 이제 프로틴 특히 이제 RBC 내부에 있는 히모글로빈 요게 이제 인트라셀룰러 버퍼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pH를 조절하는 기관이 크게 두 개, 렁과 키드니가 있다.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렁은 pH를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당연히 호흡수로 조절하겠죠. 그 다음에 키드니는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키드니 조절하는 거는 제가 이제 강의록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산과 염기에 대해서. 근데 이미 앞에서 너무 많이 한 내용들이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안 할게요. 여기 적어둔 거는 이제 키드니가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의 제흡수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애시도시스가 심할 때는 바이카보네이트를 많이 제흡수해가지고 완충을 할 수가 있고, 뭐 알칼로시스가 심할 때는 배설을 많이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지금까지 안 했던 얘기를, 좀 덜 했던 얘기를 조금만 더 합시다. 바이카보네이트는 저렇게 재흡수를 하는데, 그렇다면 애시드는 어떤 식으로 배설을 하느냐? 우리 요 얘기도 사실은 조금은 했어요. 이제 collecting duct에 있는 알파 intercalated 셀에서 프로톤을 그대로 배설을 하든지, 이렇게 그냥 배설을 하든지, 아니면은 포타슘을 들여오면서 프로톤을 내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뭐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텝 1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CK 보시는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딱 요것만 외우세요. 키드니에서 애시드를 배설하려고 할 때 주로 어떤 형태로 배설을 하느냐 하면은 요 H2PO4, 그러니까 titratable acid의 형태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몸에서 titration, 그러니까 이제 적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적정을 할 수 있는 산이다 해가지고 이게 소변에서는 H2PO4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titratable acid에 의해서 유린의 pH는 최대 4.4까지 낮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애시도시스가 심하면은 H 플러스를 다른 형태로도 배설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포 안에서 암모니아 여기 적어놨나? 암모니아구나. 암모니아 NH3를 글루타민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글루타민을 암모니아와 글루타메이트로 나누는 건데요. 그럼 이때 암모니아는 이제 베이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암모니아를 루미널 플루이드로 내보내면은 그게 거기서 프로톤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암모니움 아이온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암모니움 아이온은 이제 NH4 플러스잖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내보내지는 게 아니고 클로라이드 아이온 Cl-랑 들러붙어가지고 암모니움 클로라이드 NH4Cl의 형태로 배설이 됩니다. 즉 산이 많이 배설된다면 클로라이드 아이온의 배설량도 늘어난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변에서 배설되는 산은 주로 H2PO4, 이거를 titratable acid라고도 부르고, 또 한 가지 NH4Cl의 형태로도 배설을 한다. 그래서 소변에서 산이 많이 배설될수록 클로라이드 아이온도 많이 배설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굳이 다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그러면은 요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NH4 형태로 애시드를 배설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형성되냐면 이제 키드니에서 생성이 된 다음에 NH4 형태로 이제 배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건 이제 아이온 형태니까 재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드니에 문제가 생기면, 키드니에서 뭔가 제대로 키드니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요거를 이제 NH3를 만드는 기능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NH4 형태로 제대로 배설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chronic kidney disease가 되면은 애시드를 제대로 배설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 이제 CKD에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생기는 게 꼭 이것만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 NH4 역시도 한몫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이 얘기를 써놨었구나. 제가 깜빡했네요. 어쨌든 참고로 이 암모니아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소변에서 배설 내용, 소변에서 배설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헤파틱 엔세팔로패스인데 이제 제가 예전에 헤파틱 엔세팔로패스는 강의를 한번 드렸죠. 이제 여기에 헤파틱 엔세팔로패스 때 하이포칼레미아를 교정하는 게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적어놨으니까 까먹으셨으면은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산염기의 조절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산염기의 장애를 알려면 정상치가 뭔지 알아야겠죠? 산과 염기 상태를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ABGA를 해야 됩니다. Arterial Blood Gas Analysis. 이제 뭐 학교에 따라가지고 그냥 가스라고도 하고 이제 약자를 따가지고 아브가 뭐 이렇게라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가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스를 하면은 거기 이런 수치가 포함되어 나오죠. 먼저 혈액의 pH. 정상 수치는 대략 7.35에서 7.45가 되겠고 기준치를 7.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아주 약한 알칼리성입니다. 다음은 바이카보네이트. 정상치가 대략 25에서 뿔마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상 기준치를 24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aCO2. 요거는 그냥 혈액 자체에 녹아있는 CO2의 부분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40mm 뿔마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기준치가 4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수치가 anion 갭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건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 보자. 여기 안 넣어놨구나. 잠깐만요. 어쩐지 뭐가 좀 빠진 것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일반화학 공부하실 때 산이 뭐 PK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여간 그래서 그 이제 기체가 이제 CO2가 녹아가지고 생기는 이제 산의 평형상수가 있는데 평형상수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로그를 씌우면은 이렇게 핸더슨 하셀바 이쿠에이션이라고 해서 pH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요렇게 이제 로그를 형태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식을 이제 로그 없이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준치 아까 이제 PCO2는 40이라고 그랬고 이제 HCO3는 마이너스 24라 그랬잖아요. 이제 계산하면은 요게 H 플러스의 농도가 40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40일 때 pH가 7.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식을 다시 여기에 그 수치를 다시 여기다 넣어봐도 대략 비슷하게 아마 7.4가 나올 겁니다. 근데 뭐 이 식을 제가 외우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준치가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식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그냥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게 정상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잘못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증 애시도시스라 함은 pH가 7.35 미만으로 떨어진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혈액의 pH가 절대적으로 애시딕하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태에 비해서는 훨씬 애시드에 가까이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산이 너무 많이 형성돼가지고
산이 너무 많이 형성되는 경우가 또 있겠고요. 또 두 번째, 산이 형성되는데 배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염기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을 때, HCO3의 배출이 과할 때도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이 많이 생성된다, 산이 너무 많이 쌓인다, 아니면 염기를 너무 많이 소실했다, 그런 거의 원인이 호흡성 원인이다. 즉,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다면 그런 거는 respiratory acidosis, 호흡성 산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호흡성 원인이 아닌 원인들은 다 이제 대사성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metabolic acidosis, 대사성 산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반대로 염기증, pH가 7.45 이상으로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염기가 몸에 너무 많이 쌓였든지 아니면은 산의 배출이 과하든지. 그래서 사실 뭐 요거는 전적으로 거의 이제 산의 배출이 너무 과하게 된 경우들이 많은데 뭐 어쨌든 호흡성 원인이라면은 호흡성 염기증, respiratory alkalosis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경우들은 전부 대사성 염기증이다. 대사성 염기증,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산염기 조절 장애에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걸 이해를 했어요. 산증, 염기증 두 가지. 에다가 각각의 대사성 원인, 호흡성 원인 이렇게 두 가지씩 있으니까 총 네 가지 있겠네요. 근데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요 식을 보면요. 결국 pH를 결정하는 인자가 몇 가지 있어요? HCO3랑 PaCO2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국 PaCO2는 호흡을 통해서 바뀌는 거고 HCO3는 뭐?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바뀌는 거겠네요. 그럼 호흡성 산증이나 염기증은 이 PaCO2를 건드려가지고 pH가 변하는 거고 대사성 산증 염기증은 이 HCO3를 건드려서 pH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변하면요. 나머지 하나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나가 변하면은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산과 염기의 평형이라는 개념이잖아요.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변한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먼저 변한 것에 따라오는 식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변하는 인자를 primary acid base disorder, 이제 primary chang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뒤에 따라오는 거를 compensatory change, 보상성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걸 정리해 놓은 표가 바로 이건데 이 표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뭔가 사설이 길었죠. 근데 다 지금부터 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지겨우셨을 때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애시도시스는 pH가 7.35보다 낮은 건데 여기 이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와 레스피토리 애시도시스가 있다. 그렇다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는 프라이머리 체인지가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PaCO2겠어요? HCO3겠어요? HCO3가 먼저 변한다는 거죠. 이게 대사성 원인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는 HCO3, 그러니까 염기를 잃어버리는 게 primary change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몸은 항상 이거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려면은 이제 염기를 잃어버리는 거는 뭐 이제 염기를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서 산이 형성돼가지고 그거랑 요거랑 결합을 해버려서 얘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산을 열심히 배출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 숨을 많이 쉬어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산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벤틸레이션을 증가를 시켜가지고 PaCO2를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벤틸레이션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PaCO2가 떨어진다고. 자, 호흡기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PaCO2는 전적으로 벤틸레이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에스토시스는 프라이머리 디스오더로 HCO3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레스피토리 컴펜세이션으로는 PaCO2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H가 7.3인 메타볼릭 에스토시스가 있다면 이제 거기에서 제일 먼저 변하는 거는 HCO3가 16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PaCO2도 이제 벤틸레이션이 증가해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respiratory acidosis는 primary disorder가 숨을 잘 쉬지 못해가지고 PaCO2가 증가하는 거겠죠. 이제 이거는 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몸에서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염기를 끌어와가지고 요거를 보상을 하려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신장에서 HCO3, 키드니에서 HCO3의 리업소션을 늘려가지고 HCO3가 같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때 리널 컴펜세이션을 하려면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이제 급성으로 레스피토리 애시도시스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PaCO2가 많이 변한다 하더라도 HCO3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만성 chronic respiratory acidosis가 생기면은 이제 PaCO2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HCO3가 상대적으로 많이 변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pH가 7.3인 respiratory acidosis가 있다면 이때 PaCO2는 50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HCO3는 28 정도로 약간 상승이 있겠습니다. 다음 알칼로시스는 pH가 7.45보다 높은 거고 역시 메타볼릭 알칼로시스와 레스피토리 알칼로시스가 있다. 그렇다면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는 프라이머리 디스오더가 HCO3가 늘어난 게 되겠죠. 염기가 늘어난 거. 그래서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산을 높이고 싶겠네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은 호흡을 억제해가지고 PaCO2를 높이고 싶다. 예를 들어서 pH가 7.5인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있다. 그렇다면 primary change는 HCO3가 32 정도로 증가하게 되겠고 이제 compensatory change는 PaCO2가 46 정도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espiratory alkalosis. 이때는 숨을 너무 많이 가쁘게 쉬어가지고 PaCO2가 먼저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럼 염기가 너무 모자라니까 우리 몸에서 산을 늘리려고 그래요. 뭐라고? 산이 너무 떨어지니까 염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염기도 자꾸 배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키드니에서 배출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HCO3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pH가 7.5인 respiratory alkalosis가 있다. 그렇다면 PaCO2는 20 정도로 줄어들고 HCO3는 19 정도 내려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당연한 얘기. 이 도대체 쉬운 거를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뭐부터 봐야 될지 헷갈리니까 그래요. 산 염기 판단하는 문제는 보통 에비주의 결과를 같이 주죠. 이게 사람들이 뭐부터 보냐면은 자꾸 HCl3랑 PaCO2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것부터 자꾸 보려 그러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게 떨어질 때 무조건 같이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 무조건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뭐 HCO3는 떨어졌는데 PaCO2는 올라가고 그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렇게 봐가지고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근데 뭐부터 봐야 되냐면 당연히 pH부터 먼저 보는 거고 pH를 보고 애시도시스냐 아니면 알칼로시스냐 그걸 제일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primary change가 뭐겠느냐, compensatory change가 뭐겠느냐 요거를 따져서
대하사성 원인과 호흡성 원인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뭐 이제 애시도시 pH가 떨어진 애시도시스인데 PaCO2 올라갔고 HCO3도 올라갔고 이렇게 둘 다 올라갔으면은 respiratory acidosis, 그 다음에 HCO3도 떨어지고 PaCO2도 떨어지고 이렇게 둘 다 떨어졌으면은 그때는 metabolic acidosis, 이렇게 막 그냥 덮어놓고 막 무식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애시도시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외우자고. 애시도시스가 생기려면 pH가 떨어진다. 그 말은 PaCO2가 올라가든지, 그래서 산이 많아지는 상태. 그 다음에 HCO3가 떨어졌다. 이제 염기를 잃어버린 상태. 둘 중 하나구나. 그러면은 이 환자의 경우에는 HCO3가 먼저 떨어져가지고 PaCO2가 같이 따라서 떨어진 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PaCO2가 먼저 올라갔으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HCO3가 같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려면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는. 물론 일단 시험 볼 때는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일단 외워야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장담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쭉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는 게 훨씬 빨리 외워지고 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꼭 이해하면서 외우세요. 애시드 베이스 문제는 한 번만 깨달음을 얻으면 정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프라이머리 체인지가 뭐냐, 컴펜서터리 체인지가 뭐냐,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풀어도 금방 풀립니다. 자, 근데 이때 이 primary acid base disorder와 compensation은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compensation이 돼야 적절한 수준의 compensation을 우리 몸이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할 때 뭐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는지 이해를 못하면은 도저히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primary change와 compensatory change는 반드시 구별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방금까지 우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primary acid base disorder가 생기면 우리 몸은 그에 대한 compensation을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에 대해서는 뭘로 반응하냐면은 respiratory, 그러니까 호흡수를 빠르게 해가지고 respiratory alkalosis를 약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compensation이라는 게 적절한 정도일까? 아니면은 너무 과하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이게 compensation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acid base disorder가 같이 동반되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거를 평가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chronic kidney disease가 있어가지고 유레미아, 이제 그 자체는 이제 유레미아나 그런 것 때문에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chronic kidney disease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chronic kidney disease에 의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의 컴펜세이션을 하기 위해서 벤틸레이션을 증가시키겠죠. respiratory alkalosis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담배도 옛날에 많이 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COPD도 동반된 사람이라네? 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컴펜세이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려운 판단 문제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 컴펜세이션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 숫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쭉 외우세요. 1257호 1424. 그냥 외우세요. 1257호 1424.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 표 다시 보시면은 primary acid base disorder가 생기면은 이제 primary change가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compensatory change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compensation이 적절한 수준이냐를 계산하기 위한 숫자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1257호 1424입니다. 우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는 HCO3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HCO3가 1만큼 떨어질 때마다 PaCO2는 그럼 과연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이 적절하냐? HCO3가 1 떨어질 때마다 PaCO2는 1.25만큼 떨어지는 게 적절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시 보시면은 pH가 7.3인데 HCO3가 16. 그럼 기준치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1만큼 떨어졌죠. 1이 아니고 8만큼 떨어졌죠. 그럼 8에다가 1.25를 곱한 10. 그래서 PaCO2는 10만큼 떨어지는 게 적절한 호흡성 보상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야, 보상을 할 거면은 요 pH가 완전 정상이 될 때까지 보상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너무 과한 보상이고요. 이 정도로 어느 정도 pH가 떨어진 거를 약간만 되돌려 놓는 게 적절한 보상입니다. 우리 몸이 왜 이렇게 프로그램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pH를 완전히 pH를 완전 노멀 레벨까지 되돌려 놓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완충을 하는 수준에서 그쳐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숨을 너무 가쁘게 쉬어가지고 막 PaCO2가 막 20, 10 막 이래. 그래서 이제 pH가 막 4까지 되돌아왔어. 그러면은 그거는 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와 레스피토리 알칼리스가 같이 있는 훨씬 더 패솔로직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도 해볼게요.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는 HCO3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PaCO2는 얼마나 올라가는 게 적절한 보상이냐 하면은 HCO3 1당 PaCO2가 0.75 정도 올라가면 적절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스피토리 아시도시스와 레스피토리 알칼로시스는 PaCO2가 먼저 변하죠. 그래서 PaCO2가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갈 때마다 HCO3가 따라서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갑니다. 근데 이때는 컴펜세이션을 키드니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키드니가 거기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최소 하루.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acute respiratory acidosis 또는 acute respiratory alkalosis 때는 HCO3의 변화량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PaCO2 1당 HCO3가 0.1, 0.2 이만큼밖에 안 변하고요. 24시간 정도 지나서 chronic respiratory acidosis alkalosis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HCO3가 0.4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얘기한 게 1, 2, 5, 7, 5, 1, 4, 2, 4고 여기에 이제 그게 도대체 무슨 순서냐? metabolic acidosis, metabolic alkalosis, respiratory acidosis, acute chronic, 그다음에 respiratory alkalosis, acute chronic. 요거 순서까지는 안 알려줬죠. 근데 그거 정도 그거는 그냥 이제 머릿속에 외우시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 컴펜세이션의 수준이 1, 2, 5, 7, 5, 1, 4, 2, 4다. 요거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여기 되게 야매로 계산하는 거고요. 사실 해리슨에 보면은 이제 식이 한 3개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USMLE 책에도 보면은 이 계산이 조금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외우기는 조금 더 어렵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 쉬운 방법대로 계산을 하더라도 제가 이것 때문에 계산이 안 맞아서 문제를 틀고 그랬던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어려운 식 뭔가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요. 그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걸로 그냥 외우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래. 여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요거 해리슨 보시면은 맞아. 여기 이제 여기 아까 기준 수치에서 이게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그럼 이제 문제를 계산할 때 pH 7.3, HCO3가 16 그러면 PaCO2가 25, 26, 27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HCO3가
8만큼 떨어졌는데 PaCO2는 기준치에서 15만큼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아니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곤란하고요. 여기서 얘도 그렇고 대충 한 뿔맛 4 정도까지 그렇게 넉넉하게 바뀌는 거는 이제 그냥 정상 범위 내에 있다 이걸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26에서 34 정도까지는 PaCO2의 정상 범위 내에 네, 정상 컴pen세이션의 범위 내에 있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PaCO2가 40이다. 뭐 그런 문제 있는 거고 반대로 또 PaCO2가 15, 20이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제 정상의 범위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넓다는 거. 그거랑 저희 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나 알칼로시스의 경우에는요. 이제 HCO3가 1만큼 올라가거나 내릴 때마다 PaCO2가 1.25 또는 0.75씩 내려가거나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변한 컴pen세이션 이후에 이제 최종적인 PaCO2 값이 요 pH의 소수점 뒷자리 2개 값과 같다면은 대략 적절한 보상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제 HCO3가 16이고 PaCO2가 30. 근데 이 30을 보니까 이제 pH 7.30이잖아요. 그죠? 여기 뒤에 30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러면은 대략 적절한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pH가 7.5다. 네, HCO3도 올라가 있고 PaCO2가 46. 그러면 알칼로시스인데 HCO3가 프라이머리 체인지고 여기 컴펜서토리 체인지가 이렇게 돼서 올라갔구나.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보상의 수준이 적절하다면 요 뒤에 50하고 요 PaCO2에 하고 수치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그럼 50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뿔마 4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46이면은 뭐 괜찮네. 적절한 보상 수준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건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요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대략 보고 우리가 이거 정상 범위 내에 있겠구나 아니면 아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보조적인 지표로 사용하시면은 조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애시드 베이스 디스오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2가지 포인트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한 가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primary acid base에 대한 acid base disorder에 대한 compensation은 pH를 완전히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게 아니고 너무 크게 변하는 걸 막기 위한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 그래서 뭐 ABGA 문제인데 pH가 ABGA를 문제에서 줬는데 pH가 정상이네. 그러면 당연히 HCO3나 CO2도 정상 범위 내에 있어야겠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pH가 7.4 해서 정상인데 HCO3가 HCO3가 뭐 한 16, 15 이렇게 되는데 이제 PaCO2가 뭐 10이다, 10이다, 20이다. 둘 다 막 엄청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건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뭔가 과한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pH가 정상으로 억지로 맞춰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걸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뭔가 패솔로지컬 스테이터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복합 산염기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산염기 장애 판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환자의 병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전에 산염기 문제를 보면은 일단 pH부터 보고 그 다음에 HCO3하고 PaCO2가 올랐냐 떨어졌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4가지 산염기 장애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Primary Acid Base Disorder를 알아낸 다음에 컴펜세이션이 적절히 된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산염기 장애가 하나만 있는지 아니면은 혹시 다른 게 더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문제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앞에. 원래는 병력만 읽고요.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상태겠구나 하는 걸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제시하는 랩을 보고 역시 내 생각이 맞겠구나. 이 사람 맞았구나.
이 사람은 어떤 상태네? 그래서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혹시나 컴펜세이션이 적절한가? 이런 식으로 혹시 이건가? 혹시 이건가? 하고 확인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임상적으로 타당한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sepsis는 락틱 애시도시스로 하이 애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랩을 보기 전에 히스토리만 읽어도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딱 봐도 이제 환자가 septic해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컬처에서 무슨 균이 나왔다든지 환자가 이제 열이 나고 아니면 반대로 열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다음에 비가 떨어지고 허트레이트가 막 올라가고 있고 환자가 굉장히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뭐 등등등등 와가지고 이제 이제 sepsis를 준 문제구나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줬을 때 이 사람의 이제 산염기 상태를 평가하라 이런 문제를 줬다면은 이제 물론 ABJ를 봐야겠죠. 근데 그 문제를 보면서 ABJ부터 먼저 보고 이 사람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있네? 원인이 뭐지? 히스토리 봐. 이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의 원인에는 뭐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이게 뭐야? 뭐에 해당하니까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맞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sepsis가 있네? sepsis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의 원인이지. 그럼 이 사람은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있겠구나. 확인해볼까? pH 떨어져 있어. HCO3 떨어져 있어. PaCO2 떨어져 있어. Ni온겜 높아. 맞아. 그러면은 컴펜세이션 적절한가? 적절해. 그럼 이 사람은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있고 적절한 레스피토리 컴펜세이션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푸셔야 되는데 그 원인들을 잘 알고 있어야 이 방법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풀라고 돼 있어요? pH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pH가 낮으면 애시데미아, pH가 높으면 알칼레미아, 그 다음에 이제 PaCO2랑 HCO3를 보고 respiratory acidosis, metabolic acidosis를 감별한 다음에 그 밑에 원인을 파악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각각의 원인들이 뭐가 있는지 쫙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와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건 진짜 너무 당연한 것들만 모아놓은 거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레스피토리 애시도시스 생길 수 있는 거 뭐 있겠어요? 뻔하잖아요. 숨 못 쉬는 거죠. 숨 못 쉬는 거 뭐 있어요? 숨구멍 막히면 되고. 그다음에 acute lung disease.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뭔가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지금 벤틸레이션이 떨어지는 상황이야. 뭐 크로닉 런지, 뭐 COPD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오피오이드나 세데이트 당연히 레스피레이션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뭐 위크닝 오브 레스피토리 머슬 뭐 있어요? 마이아스테니아 그래비스 같은 거 있죠. 마이아스테니아 그래비스 때 당연히 크로닉 레스피토리 애스토시에서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것들밖에 안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차근차근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요렇게 된다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자꾸 너무 당연한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나?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요 표를 진짜 완벽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되시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와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의 어떤 원인이 있고 그때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때는 또 어떤 원인들이 있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우리 차근차근 한번 다시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애시도시스와 알칼로시스를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참 내용은 별것도 없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자세한 커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와 알칼로시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